안녕하세요. 서울나의 여성의원 이선입니다. 오늘은 최근에 인기리에 방영된 언젠가는 슬기로울 전공의 생활이라는 드라마 주인공 언니가 겪었던 화학적 임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. 원장님, 시험관 시술 중 냉동 배아란 어떤 거예요? 시험관 시술을 하다 보면 수정란을 냉동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생기는데 대부분의 경우는 수정란이 너무 많이 생겼을 때 이식을 하고 남는 배아가 있으면 그것을 냉동해서 보관하여 다음 기회에도 쓰기 위해서 냉동하게 되는 경우가 가장 많고, 두 번째는 임신을 하면 좀 곤란한 상황일 때, 가령 복수가 찰 위험이 있다든지 내막이 안 좋다든지 어떤 다른 내과적인 원인이나 사회적인 원인으로 지금 이식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. 그리고 또 다른 과정이라면 요즘 많이 하는 착상전 유전 진단이라는 기법을 사용을 할 때는 냉동을 해서 다음에 이식하는 것이 더 임신율이 높기 때문에 의학적으로 냉동이 권유되는 경우도 있습니다. 주인공 언니가 그런 얘기를 해요. 배아 4개가 있는데 2개만 이식을 해서 나에게는 냉동 난자, 냉동 배아 2개가 있다. 배아가 4개가 있는데 왜 2개만 이식하나요? 우리나라에는 수정란을 이식할 수 있는 개수 제한이 있어요. 나이에 따라 다른데 35세 이전 이유가 다 다르지만 5일배양의 경우에는 2개 이상은 못하고요. 3일배양도 최대 3개 이상은 이식할 수가 없어서 수정란이 4개인 경우에는 대부분은 둘둘로 나눠서 할 수밖에 없어요. 근데 이식 후에 바로 임신이 되는 건가요? 이식 후에 바로 착상되는 건 아니고, 착상 시기는 5일배아의 경우에는 이식하고 하루 이틀, 늦으면 3일 뒤에 될 수도 있고요. 3일배양의 경우에는 그거보다 이틀 뒤가 되겠죠. 3에서 한 5일 뒤? 그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. 화학적 임신은 정확히 어떤 상태인 거예요? 화학적 임신은 우리가 아기집을 보기 전에 아기의 성장이 멈추는 것을 뜻하거든요. 지금은 임신 시술을 할 때는 HCG라는 피검사를 혈액으로 하기 때문에 그것을 더 자세히 알 수가 있는 거예요. 수치가 몇인데? 91? 2차 때 153이었는데 더 떨어졌네. 화학적 유산이래? 어떻게 알았어? 사실 우리가 자연 임신을 할 때는 굉장히 많은 화학적 임신이 일어나거든요. 자연적으로도 화학적 임신은 굉장히 많이 일어나는데 검사를 다 하질 않으니까 빈도가 얼마나 많은지는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은 거죠. 원장님, 화학적 임신의 원인은 뭐예요? 수정란이 자라다가 성장이 아기집이 보이기 전에 멈춰버리는 거의 대부분의 원인은 80%는 수정란의 원인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. 끝까지 자라서 아기가 될 수 있는 수정란도 있고, 어느 정도 자라다가 착상은 되지만 더 이상 자랄 수 없는 수정란도 있고, 그리고 아예 착상되기 전에 멈출 수밖에 없는 운명을 가지고 있는 수정란도 있어요. 그렇게 되는 대부분의 원인은 수정란의 염색체가 정상이 아닌 경우가 많고, 또 어떤 경우에는 염색체는 정상인데 세포질의 뭔가가 건강하지 못해서 성장이 멈추는 경우도 있습니다. 그런데 수정란은 너무 건강한데 그런데도 화학적 임신이 되는 경우도 있기는 있거든요. 자궁내막에 착상을 할 때 자궁내막을 덮고 있는 내막이 어디가 안 좋아서 그래서 붙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요. 아니면 빈도는 높지는 않은 건데 어떤 호르몬의 문제라든지 아니면 면역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. 화학적 임신도 유산인가요? 감정적으로 힘든 것 같아요. 이것도 일종의 유산이죠. 아기집이 보이기 전에 유산되긴 했지만 유산은 유산입니다. 그래서 몸에도 좀 변화가 일어날 수 있고요. 약간 가슴이 커졌다가 줄어드는 그런 느낌도 있을 수 있고, 예민하신 분들은 호르몬 변화를 느끼는 분도 있어요. 이제 예전에는 검사를 안 하고 넘어가서 몰랐는데 지금 이제 시험관 시술을 하는 경우에는 피검사로 과정을 다 알게 되니까 이제 어떤 기대감이 있다가 갑자기 아무것도 아니었다고 아기집도 못 보고 끝나니까 심리적으로 상실감도 크게 느껴지는 부분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. 화학적 임신을 겪으면 다음 시술에 영향을 미치나요? 아니요, 대부분 그렇지는 않고요. 이게 수치가 잘 떨어지고 생리주기, 배란주기가 잘 돌아오면 바로 시술할 수도 있거든요. 그래서 그 다음 주기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. 다만 우리가 배란은 시작되는데 아직도 임신 수치가 완전히 떨어지지 않았다. 그럼 이제 한 달 쉬는 게 좋죠. 그러면 실패 이후에 생활습관이나 준비해야 될 것들이 있을까요? 딱 한 번이고 처음이다. 그러면 사실 그렇게 준비할 것은 없는데, 다만 몸 관리 같은 거, 다음에 더 건강하게 임신하고 싶잖아요. 그러니까 규칙적인 생활, 수면, 운동 이렇게 건강하게 유지하시면 대부분 되는데, 화학적 임신이 연속되고 있다. 왜 그러면 이렇게 계속 연속되는지에 대한 그런 검사를 주치의 선생님하고 상의하셔서 한번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. 혹시 이식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 시술 전에 준비해야 될 게 있을까요?
다른 거는 의사 선생님들이 상담을 해서 적절한 검사를 하실 테니까 그거는 선생님이 하실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고, 나머지 본인이 노력을 하실 부분이라면 몸을 준비하는 거가 되겠죠. 모두들 다 아시는 거지만 기본적인 게 또 중요하잖아요. 스트레스 받지 말고, 그리고 잠을 잘 자는 게 중요하고요. 그리고 규칙적인 운동과 식사로 혈액순환이 잘 돼야 되겠죠. 그런 부분들을 조심을 하시면 되겠습니다. 오늘은 화학적 임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. 사실 저희가 첫 사이클에서 화학적 임신이 되면 꼭 드리는 말씀이 있어요. 첫 이식에서 임신이 안 되는 경우도 많은데 이렇게 수치가 나왔던 거는 앞으로 굉장히 잘 될 것이라는 그런 예우를 말해주는 것입니다. 첫 사이클에서 임신이 아예 안 된 것보다는 이렇게 수치가 나온 것이 훨씬 예우가 좋거든요. 화학적 임신이 되신 분들은 거의 대부분 빠지지 않고 다 나중에 잘 임신을 하십니다. 걱정하지 마시고, 다만 이것이 반복되는 경우에는 선생님하고 의논해서 앞으로는 더 건강하게 임신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. 난임은 이제 시작하는 거니까 우리 모두 화이팅하고 다음 임신을 준비해 보도록 합시다. 감사합니다.